사랑하는 그녀에게 띄웁니다. 라디오 플라워. 꽃배다른 라디오 플라워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뻐요. 휴대폰으로 배송인증 사진까지? 탐스러운 꽃을 선물하세요. 랄랄랄라 라디오 플라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쇼 당신은 라디오 스타 김정일입니다.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죠. 어떻게 보면 정치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치 지도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뤄도 문제될 게 없다. 뭐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권모술수와 중상모략의 책략가라는 오해를 이 사람이 받았는데 오해입니다. 사실 이 마키아벨리는 툭하면은 자기 조국이 주변국들에게 얻어 터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생각한 게 있었죠. 착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돼서 국민들을 고생시키느니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면 지도자는 얼마든지 좀 지혜롭게 교활해도 좋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북한이 연일 초강수를 두고 있지요. 오늘은 또 개성공단 남측 그 근로자들 출경을 지연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억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이 틈틈이 독도 망언 같은 그 허튼 소리를 해대는 것도 작은 일은 아니고요. 일반 국민들이야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뿐이죠. 외교 전쟁의 최전선에 계신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외교관들 국리민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가 안위와 국민들 행복을 위해서라면 마키아벨리가 아니라 마키아벨리 할아버지가 되셔도 좋다는 거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J쇼 당신 라디오스타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대한민국 토크쇼 프로그램의 블루칩입니다. 이분은 뭐 이제 아주 유명 인사가 이미 되셨어요. 최창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래 직업이 뭔지도 이제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코미디언이냐고 묻는 분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네. 제가 막 노래를 하면서 특강을 했더니 가수냐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예. 심리학자죠. 예. 그렇습니다. 네. 르몽드지가 엊그저께 네. 얘기 한국 상황을 대해서 특필했는데 뭐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연일 이렇게 막 수위를 높여가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은 뭐 예. 약간 상황이 좀 격하게 가고 있지만 네. 한국 사람들이 면역 능력이 이제 좀 부정적인 면역 능력이 늘어난 거죠. 네. 이 정도쯤이야 뭐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도 면역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음. 근데 너무 또 방심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와 같은 동족인 북한 상황을 보면은 정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다 이런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네. 이게 병 아닙니까? 우리가 성격을 뭐 A, B, C, D 타입으로 요즘 나누는데 C 타입이 네. 뭐냐면 캔서, 암에 잘 걸리는 성격들인데 왜 그런가 하면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린다 이거죠. 웃고 싶을 땐 웃고 네. 울고 싶을 땐 울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현실들이 좀 억울하죠. 아유, 네. 심리학적으로 아주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심리학 박사 맞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이따금 뭐 용어를 써줘야 돼요. 그래.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잘 웃는 거, 잘 우는 거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 지금 심리학 박사가 아주 잘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DJ쇼 당신 라디오스타에서는 억눌려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해방시키는 그런 해방 선언의 날로 정해봤습니다. 많이 웃고 살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이 따라온답니다. 그러면 필요한 상황에서는 또 잘 울면 또 그것도 스트레스 해소가 팍팍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손님입니다. 대학교에서 웃음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웃음연구소 이요셉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소장님. 네, 왠지 저도 웃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웃음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웃음연구소라는 상설 연구소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10년, 11년째 됐습니다. 네. 얼굴이 웃는 상이세요. 감사합니다. 오.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다 보니까 예. 관상도 인상도 그렇게 바뀌어간 거죠 지금. 실제 네. 그렇게. 예.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그런 웃음소리로 웃으세요? 예? 예. 가급적이면 소리를 좀 내서 웃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아. 소리를 내서 웃는 것이 훨씬 더 신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도 훨씬 더 네. 건강해지거든요. 아. 웃음학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는 한 70년대부터 시작됐고요. 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연구되는 과정입니다. 사실 오. 한국 같은 경우는 한
8년 전, 9년 전쯤에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네, 이제 맞습니다. 우리 이효섭 선생님 같은 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네. 그 유명한 다른 방송국의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웃음의 그 맞습니다. 비밀을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히면서 이제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졌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1시간 동안 웃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겠지만 웃음이 정말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행복 또 건강에 영향을 그렇게나 많이 미칩니까? 실제 우리 옛말에도 왜 그 소문 만복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웃는 집 문으로 만 가지 복이 온다. 그 복 중에 제일 먼저 오는 복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는 그 많이 웃는 사람이 웃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8년에서 9년 정도 장수한다는 통계가 있고요. 네. 그 장수 쪽에서 뭐 어떤 그 연구 결과가 나왔었냐면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 있죠. 네. 그래서 100세 이상 장수하지 못하는 분에 비해서 12배 많이 웃는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웃음이라는 것이 긍정적이고 네. 낙천적이고 또 삶의 어려움이나 위기를 빨리 극복해 주는 탁월한 능력이 바로 웃음의 아, 그렇군요. 힘이다. 예. 우리나라에도 100세 넘는 분들이 2,000명 이상 맞습니다. 이제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농담을 잘하세요. 그리고 생글생글 웃고 그래서 생각생각 웃고 그죠? 아, 일소일소 일로일로입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뭐 엄청 네, 늙는다.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없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 죽었어.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이게 뭐 여자친구한테 채였다. 예. 또 부장님은 이렇게 혼내는 역할로만 나오지. 착한 부장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하여튼 이러고서도 웃어야 되는 겁니까? 그-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웃으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음. 그 우리 시장호 박사님도 계시지만 심리학적으로서 그 어떤 삶의 위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러면 이게 주관화가 되어 버리거든요. 네. 짜증이나 화나는 것이. 근데 그때는 상황 판단 능력이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관조가 안 돼, 객관화가 안 되는. 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마음이 안정되는 부분에서 웃음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 예. 예. 우리 또 대학에서 강의까지 그러니까. 하시고 교수님이시니까 네. 웃음학에 대한 철학을 갖고 계시네. 그래요. 자, 우리 이효섭 선생님 어떻게 소리를 내면서 웃는 건지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제 따라서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웃음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건강해지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보통 많이 웃는 하로 웃잖아요. 네. 이 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강하. 어. 나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거. 예. 또한 여름하. 또 나를 열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 네. 또 아래하. 음.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놓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웃음을 지을 때는 조금 소리를 좀 크게 짓는 게 좋고요. 그래야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요. 또 하나는 10초 정도 좀 길게 웃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호흡이 안정이 되고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라는 단어를 해볼 테니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어깨 펴시고요. 네. 표정을 밝게 하시고 네. 가급적이면 아랫배 힘을 좀 주시고요. 네.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 알겠습니다. 아유, 눈물이 나. 약간 실성한 듯해도 그러니까. 이거 따라서 웃다 보면 이제 뭐 좀 뻥 뚫리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죠. 야, 예.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 지금 웃어보세요. 그럼 옆에 다른 운전하시는 분이 저 사람 왜 저 저래? 사람 왜 저래? 자, 그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그럼요. 이제 놀라운 웃음의 마력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손님입니다. 이분은요,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울음치료사 1호입니다. 울면서. 네. 한국스트레스연구소 김선호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울면서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웃으면서 대답을 하시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울음치료. 아, 네. 그렇죠. 좀 우리 생소한 얘기를 좀 많이들 하죠. 이제 울음치료사도 별로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생소하긴 한데 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효섭 선생님이 네. 사람의 뭐 짜증이라든가 음. 뭐 마음의 안정을 하는 데 있어서 웃음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셨는데 네. 좀 맞는 말씀이시고요. 옳으신 예. 말씀이신데 이제 그런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있어서 웃음이 만약에 파도라 그러면은 네. 울음은 해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치료다. 뭐 헤일 쓰나미 정도 된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만큼 강력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또 울음입니다. 그렇죠. 네. 예. 아 근데 울음치료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조건 울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무조건 울어야 되는 근데 거죠.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저 웃음 치료를 하는 과정이 울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먼저 많이 웃게 하고 많이 웃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 잠깐 그 틈을 파고 들어가 갖고 울게 하는 거니까요. 특히 남자들 잘 안 울죠. 요즘에 막. 근데 사실 울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다 이루어지면 예. 눈물이 그 맛이 다르다면서요, 이게. 예, 맛이 그죠? 다릅니다. 예. 분노했을 때의 눈물과 슬플 때의 눈물 맛이 다 또 울고 나면 맛이 없고. 맛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나요? 연구를 좀 했습니다. 네. 네. 어떤 겁니까? 눈물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어. 예, 평상시 눈물이 있고 네. 자극에 의한 눈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감정이 이입돼서 나오는 눈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상시 눈물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눈을 깜빡거릴 때 눈을 깜빡거릴 때 이제 이 눈물이 없으면 눈을 깜빡거리질 못합니다. 우리 그렇죠. 안구건조증이 걸리신 분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평상시 눈물이 있기 때문에 눈을 깜빡거릴 수 있고 이 침투하는 그 눈으로 세균 같은 거를 씻어내주고 세척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극에 의한 눈물은 또 자극을 받아서 뭐 체류가스라든지 뭐 양파를 깔 때라든지 이때 또 이 눈에 들어오는 독소들을 네. 배출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눈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감정이 이입돼서 나오는 눈물, 감동을 받았다, 슬프다, 분노했다 이때 나오는 눈물들이 진짜 눈물이죠. 거기서 우리가 받았던 그 몸속에 나쁜 독소들,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이 눈물을 네. 통해서 다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슬플 땐 울어라.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우리나라는 왜 남자가 왜 울어? 예. 뭐 이러지 않습니까? 남자가 왜 울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입니다. 아 그래요? 예. 남자가 우는 건 전 세계적으로 남자는 못 울게 합니다. 여자가 명이 긴 이유가 울고 싶을 때 울어서 그렇다는 연구도 있어요. 남자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직결되는 게 실험이 네네네. 많이 나와 있고 이거 눈물 속에 아드레날린이 같이 분비된다는 예, 설도 예, 있고. 예. 근데 뭐 김선호 선생님은 김선호 소장님은 웃음 치료도 하신다고요? 예, 웃음 치료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시네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예. 이효수 선생님도 울음 치료 하십니다. 그래요? 이거 인정하세요, 선생님? 인정하죠. 네. 그 실제 웃음과 울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예. 너무 기뻤을 때 네. 울잖아요. 그럼요. 또 너무 슬펐을 때는요 웃어요. 웃다가도 이제 눈물이 나죠. 예, 두 가지 감정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웃고 중요한.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뭐 가수까지 가수라 그런다. 예. 남자는 뭐 태어나서 한번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세 맞습니다. 번만 울어야 된다 그러는데 예. 너무 싸놓다 보니까 남자들이 예. 맺히는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의 실제 상황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심리학 박사인 최창호 박사도 오늘 나오셨고요. 이래저래 오늘 아주 장사됩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 눈물과 웃음 관련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릴라 무료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샵 1035입니다. 문자 길이에 따라서 50원 혹은 100원이 붙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분들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듣는 시간인데요. 웃음연구소 이효섭 소장 이야기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대중들 앞에서 웃음과 관련한 강연을 많이 하고 삽니다. 먼저 저는 저 자신을 한국웃음연구소 소장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새로운 회장직을 하나 더 얻었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쇼다리협회 회장 이효섭입니다. 그러면 자중 영락 없이 웃음꽃을 터뜨립니다. 제 키가요 157cm라면 사실 그리 큰 키는 아니잖아요. 제가 한국 쇼다리협회 회장을 사칭을 다녀도 문제 없는 거 맞죠? 네. 지금은 제 약점 같은 것도 스스럼 없이 웃음의 소재로 써먹고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숙기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A형 중에서도 소문자 A형이었던 셈입니다. 학생 때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동네 슈퍼에도 못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런 성격을 고쳐보려고 대학 가서는 100일 인사만 하는 인사작전 같은 계획도 세우고요.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습관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양말 장사, 신발 장사, 심지어는 다단계에 빠지기도 했지만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10군데가 넘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는데요. 아무 곳에서도 절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우연하게 기회를 얻어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그 우연이 제 인생을 바꿔놓는 필연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병원은요, 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었는데 저는 1년에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웃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개그맨도 아니었고 당시만 해도 웃음 치료라는 개념이 아직 정착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요. 하여간 저는 제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요, 꾸준히 환자들을 웃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환자들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거나 완치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에 그런 놀라운 효능이 있다니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10년에 걸쳐 웃음 공부를 하는데 1억 이상은 쓴 것 같습니다. 어유. 웃음과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모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미국, 인도 같은 나라를 다니면서 웃음 치료 사례도 접했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웃음 시장은 엄청난 금맥을 품고 있는 황무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 더욱 놀라운 점은 웃음이 인생의 주요한 모든 영역에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 장수, 사업, 연애, 공부, 스포츠, 취업, 행복, 대인관계, 정말 모든 것에 관련되는 약방의 감초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꾸준히 웃으면 얼굴이 예쁘게 성형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통해 인생을 반전시키는 것을 도와왔고 지켜도 봤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진정한 웃음의 수혜자는 바로 저 자신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지금껏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어준 것은 단연코 웃음이었습니다. 웃음이란 이 신의 묘약이 남아있는 제 인생을 얼마나 또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인가를 상상하며 저는 또 웃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효섭 소장님은 암 전문 병원에서 네. 환우분 상담하면서 네. 웃음의 가능성을 알게 되신 거네요. 3,000명 정도의 암 환자를 만나다 보니까요. 예, 예.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표정이 밝은 사람, 잘 웃는 사람이 잘 낫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표정이 밝다는 것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웃게 해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시한부 선고 1년을 받으신 분도 있고 6개월 선고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웃게 할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늘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웃겨주지 않아도. 그 찾은 방법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였어요.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은 유산소 운동이다. 실제로 이게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고요. 아까 이 말씀했던 아까 코티졸 양이 줄어들고 엔돌핀,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나오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억지로 웃어도 효과는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사실 알고 난 다음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료를 찾다가.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냐면 혼자 웃기 연습을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웃는 거예요. 이렇게 하하하. 의자를 봐도 하하하. 사람을 봐도 하하. 웃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그렇겠네요. 내가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도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잘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이걸 그쵸. 이제 그 아까 웃을 때 보면 NK 세포 숫자 이게 사람이 죽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 죽거든요. 되게. 그렇죠. 감기로 죽는다 하는 게 70%. 맞습니다. 결국은 면역력을 키워주는 NK 세포, 내처 킬러 세포가 암 세포를 잡아먹는데 맞습니다. 웃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확연하게 높아진다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웃음에 미치게 됐던 비결은 뭐냐면요. 그저 말기암 환자를 저는 많이 봤잖아요. 네. 이 말기암 환자분들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그렇죠. 죽음보다도. 아픔. 근데 우리가 아까 웃잖아요. 이제 박사님 말씀했던 네, 것처럼 네, 막 크게 웃을 때 NK 세포가 작게는 30%, 많게는 3배 이상, 5배까지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웃기 시작할 때 엔케팔린 통증을 잡는 몰핀보다 300배가 강하다는
볼펜보다. 그래서 가급적 크게 웃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억지로 웃으라는 얘기가 그렇죠. 맞는다는 게 지금 하신 말씀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암 환자분들에게 웃음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삶을 포기했던 분들이 생각과 의식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미친 듯이 그냥 어휴, 많이 웃어야겠군요. 그래서 이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예. 그 했던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아, 맞습니다. 네. 웃는 행동을 통해서 행복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죠. 슬픈 사람이 우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람이 슬프다. 네. 정말 많이 웃어야 되고 또 오늘 많이 울어야 되고 그런 네. 거예요. 자, 이효섭 소장님 입에 볼펜 물고 우는 연습하셨다면서요? 네. 그거 왜 그러셨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표정을 이렇게 밝게 하잖아요.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무는 싱만 해도 뇌는 웃는다고 반응합니다. 그렇죠. 이제 실제 근육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봐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표정을 밝게 하고 볼펜을 무는 싱을 하잖아요. 볼펜을. 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느껴져요. 반대로 볼펜을 반대로 물면 끝을 물면 입이 쭉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면 뇌는 우리 주인님이 화가 났구나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 전문 용어로 안면 피드백 효과라고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표정을 밝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지고 뇌가 웃는다. 여러분도 꼭 한번 청취자 여러분도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실에 좋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계시는 분들 펜 있으시면 볼펜 들고 연필도 괜찮죠? 그런 네, 줄 좋을 것 알았습니다. 아, 이거 아나운서 왜 발음 교정할 때 연습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근데 저는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발음 교정을 할 때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음 교정을 해야 정상적인 발음이 나오죠. 뭘 불거나 씹거나 하면서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버릇이 하긴 뭐 될 수가 뉴스할 때 없습니다. 볼펜 물진 않으니까. 그렇죠. 웃을 때는 꼭 저 볼펜 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한민국 울음치료사 1호 우리 김선호 소장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한때 잘 나가던 청년 사장이었습니다. 경치 좋은 산자락에다 식당을 내고 닭백숙을 팔았습니다. 오. 식당은 손님으로 붐볐고 주머니는 금세 빵빵해졌습니다. 몇 년 뒤 저는 돈을 많이 모았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업을 확장할 생각으로 빚까지 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IMF라는 폭풍우가 온 나라를 덮쳤습니다. 제 땅과 건물도 비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업은 부도가 났고 저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내는 두 딸을 데리고 저를 떠나갔습니다. 1년 가까이 서울역 주변을 헤매며 배회하며 노숙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의지도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두 다리가 없는 아저씨가 배로 손수레를 밀고 다니며 수세미를 팔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의 표정이 너무나 밝은 걸 봤습니다. 저렇게 힘든 처지에 있는 분도 웃으면서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마침 서울역 광장에서 웃음 치료를 하시는 분을 보게 됐습니다. 웃음 치료사가 되면 나도 다시 웃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분을 따라다니며 웃음 치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어엿한 웃음 치료사가 돼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자꾸 제 시선을 멈추게 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매주 웃음 치료를 받으러 찾아오는 40대 후반의 여자분이었는데 누구보다도 신나게 웃다가도 웃는 게 끝나면 곧바로 표정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아하. 왜 그럴까 싶어서 하루는 강의가 끝나고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가슴속에 아픔이 많으신가 봐요. 어머, 강사님 점도 보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으로 얘기를 풀어갔지만 대화가 깊어지면서 내용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렸을 때 당했던 학대가 50이 다 된 지금도 마음속 깊이 응어리가 되어 남아있다는 말을 하면서 여인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면서 그냥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소리내어 울더니 어느 순간 울음을 그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멋쩍은 듯 죄송하다는 말을 건네는 그 여자분 얼굴은 신나게 웃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밝게 빛나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웃음만큼 울음도 중요하구나 라는 걸 말이죠. 그분은 실컷 울고 났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 주 웃음치료 모임에서 본 그 여인은 진짜 웃음을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울음에 대해 연구했고 웃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울음 치료사가 됐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때론 웃기고 때론 울리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와우. 아니 우리 김선호 소장님이 지금 이제 모습으로 봐서는요. 어디 노숙을 하셨다는 걸 전혀 상상을 못 다들 하겠는데. 깜짝 놀라죠. 예. 아니 정말로 노숙을 하신 거예요. 네, 저 서울역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분들처럼. 네, 그분들처럼 그랬습니다. 그 서울역 옛날 역사에 있는 분들이 신역사 KTX역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고 뭐 그걸 좀 깨끗한 데 가서 네. 노숙을 하지 그랬더니 새집 증후군 때문에. 자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거기 서울역에서 노숙할 때 웃음 치료사가 활동하는 걸 뉴스로 제가 봤어요. 이게 한 몇 년 됐죠? 몇 년 된 정말 거죠? 중요해요. 꽤 오래된 얘기죠. 네. 10년도 넘은 얘기죠. 네. 예. 아 그때 이렇게 해갖고 또 그걸 배우시고. 그러면 우리 김선호 소장님을 보면은 야 강의하셨을 때 네네. 뭐 여러분들이 다 오실 거 아니에요. 거기. 그렇죠. 예. 야,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난 반드시 제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좀 많은 편이죠. 그렇게 그래서 또 제 강의가 이제 울음 치료라고는 하기보다는 이제 또 긍정 마인드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억지로 울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억지로 울기는 정말 힘들죠. 네. 억지로 울기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네. 감성 터치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 심리학자 지금 앞에 계시지만은 네. 심리학도 많이 공부를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도 만들어줘서 네. 그 처음에는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감동이나 공감해서 울다 보면 자기의 이제 그런 그 숨겨졌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울게 되는. 예. 네. 그 단초를 좀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건 좀 단초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슬픈 영화 같은 거를 일부러 이렇게 좀 틀어놓고 그렇습니까? 슬픈 영화도 제가 치료하는 방법에 슬픈 영화를 틀어놓지는 않지만은 예. 이제 우리가 슬픈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가 슬프다 할 때 울어야 돼요. 그냥 보면서 참지 말고. 예, 참지 말고. 저 아까도 뭐 잠깐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 PD님하고 얘기를 나눈 중에도 네. 내가 슬픈 드라마를 보다가 옆에 아들놈이 보고 있어서 창피해서 안 울라고 그냥 막 발버둥을 친다 이러시는 데들 울어야죠. 네.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요즘에 그 아이 그 교도소에서 7일간의 사랑을 많이 울었어요. 그거 하면서 남자들이 부류가 그거 나누는 거예요. 울다가 웃다 그런다면. 같이 막 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예. 혼자서 막 눈물을 거꾸로 삼키는 사람도 있고. 그 눈물을 거꾸로 삼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호르몬 쌓이죠 그러니까 몸속에. 아내가 볼까봐 애들이 예, 볼까봐 예. 그랬는데 울 때는 같이 울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김선호 소장님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네. 우리 한국 민족 자체적으로 한해에 있거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한이 민족. 그래서 특별히 더 눈물을 흘릴 때 그걸 정화시킬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네. 특별히 저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네. 자기와 아팠던 부분이 공감이 될 때 그때 눈물이 터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네요. 만약에 우리 김선호 소장님 강의를 들었던 노숙자가 그걸 듣고 들었다. 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완치되고 회복되었던 분을 이야기를 해서 하잖아요. 거기서 굉장한 공감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사실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놀아야겠군요. 실컷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김선호 소장님 말씀 중에 이제 노숙자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렵게 힘들게 노숙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혹시 라디오가 있으시면 들으시면서 용기를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부에는 이분들의 강의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의 문자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고정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DJ쇼 당신 라디오 스타. 오늘은 지친 마음을 치유해주는 웃음 치료와 울음 치료의 대가 두 분을 모시고 힐링 토크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아유. 시원해. 그렇죠? 자, 청취자분들 문자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먼저 고릴라로 주임예 씨가 저도 무조건 따라 웃었는데 엔돌핀이 솟는 것 같군요 하셨고요. 우리가 마약 몰핀이 뇌 속에서 분비되는 게 엔돌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네. 고릴라 조현우 씨. 확실히 따라서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전 웃을 때 잇몸이 드러나요. 이것만 빼면 다 좋은데. 그것이 매력입니다. 그럼요. 그게 매력이죠. 맞습니다. 그거 빼면 맞아요. 시쳇말로 시체죠. 주름살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예, 0802님입니다. 직장 동료 중에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처음에는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만만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이 좀 쉬워 보인다 이렇게 보일 수 있더라고요. 우습게 보이지 않게 웃는 방법 없습니까? 우리 김선호 선생님 어때요? 우습게 보이지 않게 웃는 방법이요? 네. 호탕하게 웃어야죠. 그럼.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뭐 허허 실실보다는 그냥 좋습니다. 네. 4005님, 저는 23년 전에 눈이 작아서 쌍꺼풀 수술하러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눈웃음 치면서 웃는 게 너무 예쁘다고요. 신랑도 웃는 게 예쁘다고 반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효험이 별로 없나 봐요. 김정일 선생님, 최창원 선생님 웃는 게 호탕하셔서 기분 좋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참 좋네요. 네, 오늘은 네. 뭐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6448님입니다. 저는 아이를 지방대학 보내고 일주일 동안은 눈물로 보냈습니다. 좀 나아지긴 했는데 답답증과 불안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호셉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우울증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네. 제가 우울증을 정말 많이 이렇게 웃음 치료를 진행해 왔는데요. 한 수만 명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10년 이상씩.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것이 웃음이 없어진 증세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우울증은 보통면 자기의 그 마음에 이렇게 가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앉았던 경험이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웃음이 중요한 것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예를 들면 제가 키가 157이잖아요. 네. 제가 모르겠어요, 잘. 쓰면 압니다. 근데 157이어도 장점이 많아요. 하늘에서 재면 내가 제일 크고 그렇죠. 또 비를 제가 늦게 맞고 조금 늦게 맞죠. 아동복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장점이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주는 거 예, 맞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1904님, 항상 미소 가득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학창 시절 선생님께 맞으면서도 웃더라고요. 더 맞아, 그러면? 결국 선생님께 맞아. 화가 나셔서 또 맞았어요. 아무 때나 웃으면 안 되겠죠. 네. 군대에서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럼요. 아이. 저도 말 잘못했다가 네. 꼽냐 그러길래 아니 꼽습니다. 이거 꼽습니다. 안 꼽다고. 근데 그게 그냥 4576님입니다. 어머니께서 갱년기 우울증이 심했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웃으실 때는 손자 재롱 볼 때뿐이었는데 한 번은 어머니 모시고 외할아버지 산소에 간 적이 있는데 산소 앞에서 정말 많이 오래도록 우시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울음이 치료가 된 거죠? 된 거죠. 네. 된 거죠. 오. 그 시커 울고 나서 울음이 치료가 된 거죠. 네. 그것도 할아버지 산소에서 아버지 예. 산소에서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대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 뭐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고는 가릴 것이 없는 거군요. 다를 게 없습니다. 꼭 자기 상황이 아니라도 남이 우는 걸 보고 같이 또 울면서도 그때도 대성통곡을 같이 해준다 그러면은 네. 같이 치유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왜 상가에 가면은 예. 특히 우리 고모들의 그 예. 연기는 예. 최고였어요. 최고죠. 울다가 누구 아이고 왔어. 아이고, 먼데 왔네. 뭐 이러고 또 저희 어머니도 잘하세요 곡을. 네. 곡 요즘 신세대들은 못하니까 우리 콩고모가 90이 넘으셨어요. 90 네. 가까이 되셨는데 야 며느리들 다 집합 곡 연습을 시키는데 상가에서 그게 웃기더라고요. 예. 옛날에 학생 부군신이라는 네. 영화에 나왔어요. 실제로. 예. 6486님 어깨가 아파서 한의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얘기를 나누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이나 말 못할 고민이 있는지 얘기해 보라 그래 어렸을 적에 안 좋은 기억을 얘기하면서 엄청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 좋았던 기억이라 간호사 선생님들 퇴근까지 시키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던 의사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니 그게 바로 울음 치료가 아니었나 싶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감정이 이렇게 풀리면 이게 예. 운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근육도 같이 따라서 풀리는 건가요? 같이 우리가 울 때 울컥울컥 그러니까 그렇죠. 하하 웃는 저 박장대소 동작이나 네. 마찬가지로 울컥울컥. 울컥울컥하면서 이게 심폐기능이라든가 이런 그 자기가 되는 거죠. 네. 또 근육도 이완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얼음 치료가 예. 되는 겁니다. 예. 근육이 한 260개 정도가 움직인대요. 울고 웃으면. 예. 3270님 저는 항상 웃어요. 슬픈 일도 그냥 좋게 생각하고 잊어버려요. 생각 없는 사람인가요? 오늘 재밌는 아니 그 질문이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우리 말 중에 이런 네. 게 있잖아요. 웃어버린다, 울어버린다. 아, 그러니까 정말 정화시키는 최고 방법. 그냥 웃고 말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 아유. 감정은 소중하고 네. 건강하고도 밀접히 관련돼 있고 아까 네. 요즘에 펀 경영해갖고 또 네. 한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그게 잘 이어지고 있는데 웃음이 있어야 창의성도 나오는 거예요. 또. 이분 네. 2735님은요 실제로 볼펜을 입에 물어봤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이게 왜 기분이 좋아지냐면은 네. 이 볼펜이 약간의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면 잘근잘근 약간씩 이렇게 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치아에 굉장히 묘한 자극이 옵니다. 네, 그래요. 야, 또 오늘 사연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오네. 고릴라의 김원미님. 네. 저희 작은 아이가 아기 때부터 정말 까르르 자지러지게 웃어요. 아기 때는 뭐 다 그렇지 그렇죠. 않나? 아기 때는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웃다가 경기하다가 잘못된다고. 그런 일은 없어. 아직 잘 자라고 있는데 너무 자지러지게 까르르 웃어서 걱정될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괜찮을까요? 아이들은 괜찮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해맑게 웃는 건데요. 뭐. 간지러서 웃히는 거는 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 그게 아이들이 참 그 생환 능력 그게 뛰어나다는 게 이 손을 막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른들 그걸 이제 예. 원래 그걸 지랄한다고 하는 건데 아니 사실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나쁜 말이 아니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른이 한 1시간 한다고 쳐보세요. 네. 지치죠.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호셉 선생님은 댁에다가 스마일 표시 해놓고 거길 지나갈 때마다 예, 집에서는 스마일 라인이 있어요. 스마일 라인이.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내가 여길 지나갈 때마다 웃겠다. 들어갈 때 막.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문자 소개도 많이 해드렸으니까 오늘 주인공 두 분이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짧은 좀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짧은 강의를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강의가 끝나면 노래도 한 곡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웃음연구소 이호섭 소장님부터 짧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옛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 집안이 되는 집안인지 안 되는 집안인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소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웃음소리, 두 번째가 아이의 걸리는 소리, 어머니의 다듬질 소리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웃음소리라는 부분이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만드는 멋진 방법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한 통의 전화를 받아요. 저의 큰 누님이 대구에 사시는데 큰 명이 위암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오. 그것도 2기 3기로.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는 이제 웃음을 치료하는 사람이잖아요. 전화를 딱 했더니 명이 뭐라고 하냐면 많이 울었대요. 우리 김수로 소장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많이 울어라. 그러니까 웃음과 울음이 다른 것이 아니니까 실컷 울게 했어요. 마음껏. 제가 만나는 환자분도 한 2개월 정도 울다가 완치 판정받은 분도 있거든요. 근데 웃음이라는 것이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살다 보면 걱정할 때가 많잖아요.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길을 가다가 나뭇잎을 주워버려요. 나뭇잎을 딱 주고 위를 딱 들면 나뭇잎이 이렇게 말한대요. 야, 놓고 말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근심 걱정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배웠냐면 웃음이라는 부분이 참 좋은 것이 웃기 시작할 때 박사님 말했던 것처럼 231가지 근육이 움직여지고요. 400개 뼈마디가 움직여지고 엔돌핀과 도파민이 나오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이 감소되기 시작을 하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웃기 시작할 때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네. 더 놀라운 것은 웃음이라는 것이 호흡을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마음을 평안을 갖다 주고요. 마음의 안정을 갖다 주는 멋진 방법이 된대요. 야. 근데 제가 그 맹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 웃음이 얼마나 위력적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조심스럽잖아요. 매형이 이렇게 막 너무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때 매형이 형님이 왔어요. 형님이 와서 유머를 탁 던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대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친구를 만났는데 야 친구 요즘 뭐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3년 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어 그러더래요. 3년 전에 뭘 했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3년 전에 자네 뭐 했지? 라고 했더니 그때 놀았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명이 막 끼끼끼끼끼 뭐 엄청나게 웃는 거예요. 네. 야, 그때 알았습니다. 웃음이 정말 힘이 세구나.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웃음이라는 것이 왜 위력적이냐면 첫인상을 만나잖아요. 4초 만에 결정이 된대요.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근데 그 인상을 바꿔놓는 데는 2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표정을 밝게 하고 웃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웃음에서는 관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도적으로 웃는 거, 미소 짓는 거, 운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소 짓는 것을 관상에서는 복바가지라 그래요. 복을 만드는 바가지. 그래서 우리 하루 종일 정말 의도적으로 복바가지하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한번 복바가지 해보죠. 예. 노래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정말 이렇게 마음껏 화끈하게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자우림의 하하하송. 오, 좋아요. 네, 좋네. 경쾌하죠. 아주. 라라라라 후회는 저 하늘에 날리고 라라라라라라라 친구여 새롭게 태어나게 이굴한 인생은 그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데 당당히 고개를 들게 친구가 있네. 네, 노래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분들의 강의가 정말 주옥 같아서. 자, 이제 선조임금이 임진왜란 때 피난 갈 때 갑자기 비가 내렸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앞으로 달려가는데 비 오니까 뛰잖아. 비 오면 사람들이. 그렇죠. 이양복 선생은 반대로 아주 천천히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대감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왜 빨리 가서 앞에 비까지 다 맞으려고 하느냐? 라고 했답니다. 아유 그래서 분위기를 아주 밝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예, 피난 갈 때 이거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근데 그 웃음으로 이겨낸 멋진 일화인 것 우리 같습니다. 그 자우림이 원래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작곡도 직접 하고 가사도 직접 쓰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예. 싶은데 하하. 명실상부한 뮤지션이죠. 네. 자, 이제 다음은 또 아주 귀한 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울음치료사는 이건 흔치 않거든요. 대한민국 울음치료사 1호입니다. 우리 김선호 소장님의 강의입니다. 네. 자, 울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제가 울음 치료사를 시작하면서. 했더니 울음 아주 얼마나 우리가 울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지 사전에 딱 한 줄 나와요. 울다의 명사형. 아,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사전을 찾아봤는데 울다의 명사형이에요. 그럼 웃음을 찾아봤습니다. 웃음은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고정관념에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놀람의 소리다. 오. 웃음은 참 장황하게 생각 울음에 대해서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울다의 명사형이니까 그럼 울다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는 일.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뭐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거를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아니면 똑부러지게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우는 사람을 참 찌질하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가 울잖아요. 아기가 울면은 부모들이 귀찮으니까 그 울음을 달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음이 많이 통제돼 왔어요. 네, 울음이 너무 통제돼 왔었는데 사실 이 울음이 통제돼야 될 것이 아니거든요. 자, 울음이라는 무엇이냐면 제가 정의하는 겁니다. 인간 최초의 호흡이며 최초의 언어다. 맞다. 네? 자,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울지 않으면 간호사 의사가 그냥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좀 표현이 좀 그랬네요. 거꾸로 들어가지고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려서 때리죠. 애가 울어야 비로소 맞습니다. 생명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얘는 그때 첫 호흡을 하면서 나 태어났어 하고 알리는 첫 호흡과 첫 언어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배고프면 울고 어떻게 불편하면 울고 좋으면 까르르거리고 어허. 그러니까 인간 최초의 언어이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언어는 웃음이죠. 네. 웃음과 울음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통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자 울면은 바보다 해서 통제되고 또 웃으면은 너 내가 웃어 왜 웃어 이렇게 통제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랬었는데 울음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감정에 충실해. 자기 감정. 네,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슬프면 울고 울고 기쁘면 웃고 웃고 예. 그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하는 게 울음 치료의 최종 목표니까 네. 뭐 더 이상 긴 설명 없이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 울음에 관계된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네. 아이고 노래 참 좋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9351님 일하면서 듣는데 입 다물고 웃느라고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큰 소리로 웃으세요. 고릴라 김영진 씨. 저도 볼펜을 물어봤는데요. 내가 볼펜을 물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한참 볼펜을 찾았어요. 그래서 혼자 크게 네, 웃었습니다. 그건 뭐 웃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3480님. 안경 쓰고 네. 세수하고 안경 그렇습니다. 찾고 하는 거니까. 냉장고에 전화기 들어가 있고 자, 따라 웃으니까 옆에서 쳐다봐서 크게 못 웃겠네요. 계속 야간 근무하느라 힘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 많이 웃으니까 행복합니다. 3480님. 네, 아나운서들은 사실 뉴스 진행하면서 정말 웃겨 죽겠는데 못 웃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그러겠네요. 사건이 났는데 그 피의자나 피해자들 이름 중에는 아주 재밌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못 웃습니다. 정말. 그게 스트레스예요. 아니 그럴 때 이제 막 웃었던 장면들이 사람들은 네. 너무나 재밌고 그렇습니다. 에피소드가 되기도 하죠. 네. 자, 전화 연결을 해 보는 순서인데요. 아이고, 오늘 아주 숨가쁘게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밖으로 전화 연결해 볼 차례. 우리 김선호 웃음치료사 선생님께 울음치료를, 울음치료사 선생님께 울음치료를 받고 마음이 아주 좋아졌다는 분입니다. 과연 이분 어떤 사연이 있었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전화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주 밝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 지금 네일아트 샵 하려고 네. 네일아트 배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네. 아니 그런데 김선호 소장님을 찾아가서 뭐 울음 치료 그런 걸 받으셨어요? 네. 오, 왜 자. 어떤 사연이 있으셨길래 찾아가셨어요? 제가 20대 초반 때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네. 원치 않게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좀 별로 삶이 좀 항상 즐겁지 못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예, 먼저 또 가게 됐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예. 굉장히 제가 막 우울증에 빠지고 굉장히 삶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지금 또 생각하니까 눈물 나려 그러네. 예. 치료 받으셨으니까 뭐 항상 훈련이 이제 좀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네. 제가 예전에 웃음치료 한번 했을 때 김선호 소장님 뵀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울음치료 하신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빨리 찾아갔죠. 그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습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때. 많이 우셨어요? 제가 이제 네. 거기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뭐 원하는 그런 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네. 지금도 울컥하시네. 네, 지금도 너무 네.
그러니까 뭐 상담 기법에 사이코 드라마 기법에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두 분 한번 대화를 또 이렇게 김선호 방송으로 소장님하고. 한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선생님. 아이고 또 방송 또 저기 출연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요. 너무 반가워요. 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예.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보고 예. 싶어요. 예, 저도 네. 한번 뵙고 싶네요. 예. 그래요. 자, 이제 그 울음 치료를 받으셨는데 김선호 소장님이 은인 같으시겠어요. 그럼요. 저한테는 은인이죠. 예. 아이, 많이 울고 나셨더니 어떻게 마음의 짐이 좀 요즘에는 많이 덜어지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울고 난 후에 예.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개운했어요. 그렇구나. 그때 카타르시스가 내 일어나는 안에 있는 모든 얘기들과 더불어 네.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그렇게 너무 울고 나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풀리는 네. 느낌이었어요. 쫙. 자, 오늘 김미정 씨. 네. 앞으로 김미정 씨에게 좋은 일만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참 이게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신다는 게 어려운데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신 걸 보더라도 치유가 좀 되신 것 같고 또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내일 아트샵 그 개업식에 초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미정 씨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게 네. 울음과 웃음이 이 감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자, 두 분 선생님끼리 시간이 뭐 많지 않으니까 웃음이란 울음이란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효셉 쌤. 웃음은 자기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웃음을 통해서 자기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사실 저도 우리 김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음과 네. 울음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웃음이라는 부분이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또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최고의 기술이 웃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웃음의 정의였습니다. 네, 울음. 울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음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낯도 표출되는 게 울음입니다. 참지 말고 울자. 저는 끝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릴라의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웃음 선생님께서는 혹시 주무시면서 자다가 아하하 하고 소리내서 웃는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신지요? 실제 그런 뭐 꿈들을 네. 연습할 때는 그런 꿈을 꿨던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한참 연습할 때. 우시는 안에서. 꿈은 안 꾸셨어요, 우리 김선호 선생님? 우는 꿈 꾸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치료로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군요. 오늘 뭐 얘기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서요. 자, 이게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오민곤 씨죠? 집에 웃는 공간을 만들어서 수시로 웃는다니 참 좋네요. SBS에서 전 국민이 웃는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웃음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며칠은 웃으려 노력하게 되는데 살다 보면 까먹고 잊어버리게 예. 되거든요. 예. 우리가 카타르시스라는 말 자체의 어원이 설사하다의 뜻인데 맺힌 것을 풀어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심리적인 정화, 카타르시스. 울고 웃으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모든 청취자분들이 좀 카타르시스가 되는 날이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네. 박사도 오늘 아주 두 분, 이효셉 선생님,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많은 것을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 오랜만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뒷받침을 해주셔서. 네. 네. 자, 이효셉 선생님, 네. 웃는 방법 한 번만. 네, 마지막으로. 웃음을 진행을 할 때는요. 첫 번째 아이처럼 되는 게 좋습니다. 네. 형식 버리고요. 또 바보처럼 되는 게 좋고요. 가급적 웃을 때는 크게 웃는 게 좋아요. 네. 또 하나는 10초 이상 길게 웃는 게 좋고요. 네.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게 좋은데 또 하나는 즐거웠을 때나 꿈을 이루었을 때를 상상하며 웃으면 네. 정말 행복해집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 방송, DJ쇼 당신 라디오 스타 웃음소리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깨 펴시고요. 꿈을 이뤘던 걸 상상하시면서 기분 표정 짓고 따라 웃어봅니다. 따라합니다. 하하.